형님, 제발 얼른 일어나셔야죠. 원화왕후는 원정왕후의 병이 깊어지고 매일 안색이 안 좋아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대로 걸어다니지 못할 지경이 돼버리자 언니인 원정왕후가 일어나기 바라며 전 국토에서 좋다는 음식과 약재는 다 해서 갖다 바치기 시작했죠. 이복 언니 관계인 원정왕후와 친하게 지내며 궁 생활을 평생 의지해오면서 살았는데 원정왕후가 이리 일찍 죽일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사는 데까지는 원정왕후가 살다가 갈 줄 알았기에 그녀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원화왕후에게는 꽤 큰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원정왕후가 죽게 되면 그 다음은 자기가 서열 1위 황비여야 하나 현재 황제 현종의 신임을 받고 있는 원성왕후가 어쩌면 자신을 제치고서 서열 1위 황비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게 이미 그의 아버지인 김은부와 외가 친척들의 세력이 궁궐 내에서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상태인 반면 원화왕후는 오로지 원정왕후 하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에 원화왕후에게 원정왕후는 언니이자 부모님 같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원성왕후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단 충격적인 의원의 진단을 받고 나서 원화왕후는 더 이상 원정왕후에만 의지 않고 자신 또한 얼른 정신을 차려야겠다 판단했죠. 그러자 원정왕후가 비통해하고 있는 원화왕후에게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하길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네. 나는 내가 죽게 되면 가장 마음에 걸릴 사람이 성상 폐하가 될 줄 알았어. 어렸을 적 함께 친하게 지내던 폐하가 그 어린 나이에 궁에서 쫓겨나는 것도 봤고 같이 몽진을 하면서 모진 고초를 당한 성상 폐하의 안쓰러운 모습 또한 지켜봤고 황제에 즉위하고 나서도 권력을 잡지 못하여서 강조와 생과 사를 오나드는 다툼을 벌이는 것도 내 옆에서 생생히 모두 다 봤기 때문에 늘 성상 폐하에 대한 측은함이 있었거든. 하지만 자네 그거 알고 있는가? 지금 내가 저 세상으로 가게 되면 가장 마음에 걸리는 사람은 폐하가 아니라 바로 원화왕후 자네라네. 내 오로지 자네가 잘 지낼 수 있을지, 나 없는 이 궁 안에서 자네 혼자 어찌 버틸지 그게 걱정되어 눈을 감을 수 있으려나 몰라? 원화왕후는 원정왕후의 말을 듣자마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지고 마치 5살 아기라도 된 것인 양 원정왕후의 품에 가서 안기고 말았어요.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원정왕후는 원화왕후가 와락하고 달려와 안기자 살짝 몸이 흔들리기는 하였지만 이내 중심을 잡고 무릎 위에 엎어져 있는 원화왕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길 성상폐하께는 원성왕후와 귀여운 아들 덕흠과 그리고 든든한 처가가 생겼고 원성왕후 또한 두 동생을 궁으로 불러 외롭지 않은 나날을 보낼 것인데 오로지 나밖에 없던 우리 원화왕후는 나 없는 궁 안에서 이제 어찌 보낼지 내가 이리 쉽게 갈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그대에게 못되게 했었어야 했네. 그래야 자네 혼자 씩씩하게 잘 살 텐데. 그런 생각이 요즘 불쑥 들고는 하네. 원화왕후는 원정왕후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이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원정왕후가 자기가 죽을 걱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치 진짜 부모라도 된 것처럼 자신의 미래만 더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슬퍼 어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원정왕후는 말로써 원화왕후만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실질적으로 원화왕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놓고 가야겠다고 생각해 그만 원화왕후에게 물러가라 이르고 힘든 몸을 일으켜 원성왕후 처소로 찾아갔죠. 그렇게 늦은 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원정왕후가 자신의 처소로 찾아오자 놀란 원성왕후는 이제 2살이 된 아들 왕음과 함께 원정왕후를 맞을 준비를 하였어요. 전하, 늦은 밤 어이 찾아오셨나이까? 부르셨으면 제가 갔을 텐데 말입니다. 편찮으신 것은 좀 차도가 있사옵나이까? 원정왕후는 왕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이리 오라 이르고 자신의 품속에 왕음을 꼭 안았어요. 원정왕후는 현종의 권위를 든든히 하기 위해 태자를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책임감 속에 평생을 살아왔지만 험한 몽진길에서 뱃속에 있던 아이를 잃고 말았고 그 뒤로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기에 어쩌면 왕음이 차후 황제가 될지도 모를 일이었죠. 이 때문에 궁궐 내에서는 원정왕후와 원화왕후가 왕음을 별로 찾지 않는 모습을 보며 2명의 황후가 원성왕후가 낳은 아들을 시기한다 소문이 나 있기도 하였죠. 하지만 원정왕후는 원성왕후의 손을 꼭 잡으면서 여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하길 자네는 내가 그동안 자네를 별로 찾지 않고 왕음 또한 귀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혹여나 나와 원화왕후가 자네와 왕음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 생각할지도 모르겠네. 허나 절대 그렇지 않단 것만 알아주게. 만약 왕음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성상폐하께 후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상들이 반란을 일으키지나 않을까. 그 걱정 때문에 편히 눈 감지도 못했을 걸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왕음을 낳아준 자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이 왕음 또한 어찌나 예쁘고 귀했는지 모르네. 원성왕후는 원정왕후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그동안 이럴 줄 알았으면 왕음을 자주 데려와 원정왕후에게 보여줄 걸 후회되었어요.
원정왕후의 이러한 진심도 모르고 그저 유산 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원정왕후에게 왕음을 데려가는 것이 오히려 그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 여겨 늘 국내에서 피해 다니기만 했기 때문이죠. 왕음이 옹알이를 할 때, 처음으로 엄마 아빠 말을 할 때 그 모든 순간이 원정왕후에게는 아픔이 될까 조심스럽게 행동해 왔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오히려 원정의 진심도 모르고 자기가 오만을 부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왕음을 예뻐했다면 왜 한 번도 먼저 찾지도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은 것인지 의아했어요. 원성왕후의 생각을 눈치챈 원정왕후가 말하길, 자네도 알겠지만 이 국내에서는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혹은 황태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조카를 절로 쫓아내기도 하고 죽이려고도 하는 등 자네는 상상도 못할 암투가 많이 벌어지고는 했다네. 따라서 내가 왕음에게 가까이 하려는 것이 오히려 자네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질까 두려웠고 자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은 오히려 왕음과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것이라고 나 혼자 짧은 생각을 하고 지냈다네. 그러니 자네와 왕음에게 살갑지 못했던 것 제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길 바라네. 그렇게 원성왕후에게 한 톨의 거짓도 없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원정왕후는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입을 가렸던 그녀의 손수건에는 빨간 피가 묻어나왔습니다. 원성왕후가 너무 놀라서 의원을 부르려 했으나 원정왕후는 두 손을 저으면서 그러지 말라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죠. 내가 지금 의원을 만나게 되면 또 자리에 눕게 될 텐데 그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아닐지 나조차도 확신할 수 없다네. 그러니 그만 의원을 찾고 내 이야기를 마저 들어줄 수 있겠나? 자네에게 긴히 부탁할 게 있네.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원정왕후를 보면서 원성왕후는 과거 그 늠름하고 당차던 원정왕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안쓰러운 마음에 눈물이 흘렀고 너무 얇아져 젓가락 같이 되어버린 원정왕후의 손만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요. 전하가 말씀하시는 건 제 무엇이든 들어드릴 터이니 말씀해주세요. 그제야 한결 편안해진 얼굴이 된 원정왕후는 자기가 진짜 준비했던 말을 이어갔죠. 원하왕후를 끝까지 챙겨주기 바라네. 마치 내가 원하왕후를 대하는 것처럼 자네가 그녀를 대해주었으면 하네. 자네의 두 명의 동생들보다도 더 각별하게 내 이복 동생을 챙겨주었으면 하네. 내 마지막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나? 원정왕후는 원성왕후의 손을 꼭 잡고 원하왕후를 부탁하였지만 순간 원성왕후는 두 눈동자가 흔들리고 말았고 이것을 원정왕후에게 들키지 않고자 했어요. 원하왕후는 원성에게 원한이 많은 상태로 평소 원정왕후의 심신이 쇠약해지는 게 마치 원성왕후와 현종의 관계가 돈독해져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자신의 아들 왕수와 원성의 아들 왕음이 황태자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만 하는 운명에 놓인 것을 잘 아는 원하왕후가 원성을 못마땅해 한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원성왕후가 혼자 궁에 들어와 외롭게 생활할 동안 원하왕후는 언니 원정왕후와 돈독하게 지내면서 자신에게는 먼저 말 한 번 걸지 않을 정도로 차갑고 냉랭하게만 행동했기에 너무 외로웠던 원성왕후 또한 자기도 두 사람처럼 자매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 동생 둘을 궁으로 데리고 와서 황후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현종에게 은근히 제안한 것이기도 했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원하왕후를 마치 자식이라도 됐냥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니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러자 원정왕후는 한 번 더 원성의 손을 잡고는 자네에게 많이 부담스러운 부탁인 건 잘 아네. 하지만 원하왕후는 나에게 이복동생이자 그 이상으로 자식과도 같은 사람이야. 자네도 자식을 낳아보아 알지 않나? 자식을 두고 눈을 감아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말일세. 원성은 그제야 원정왕후의 마음이 이해되었고 자기가 끝까지 원하왕후를 잘 챙기겠다고 약속을 하며 원정왕후와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원정왕후를 현덕궁으로 데려다 주러 부축하며 그녀의 궁으로 함께 갔고 마침 원정왕후를 다시 보러 찾아온 원하왕후와 마주쳤지만 원하왕후는 원성을 본체만 채하고 원정왕후만 자기가 낚아채듯 뺏어서 부축하며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 원하왕후의 모습을 본 원성의 궁인은 새초롬하게 말하길 전하께서 궁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옷을 잘 지었니 못 지었니 하면서 직접 바느질을 하라고 괴롭히던 게 선한데 이제 원정왕후만 가고 안 계시면 더 이상 못된 짓은 못하겠지요. 그러자 원성이 미소 지으면서 말하길 그게 나를 괴롭히려 한 게 아니라 못난 나를 가르치려고 한 걸 테인데 나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은 것을 왜 자네가 여지껏 마음에 품고 있나? 아까 전하의 말씀 듣지 못했나? 이제 원하왕후도 내 자매처럼 대할 걸세. 원정왕후와 원성왕후의 대화를 듣지 못한 원하왕후는 원성과 궁인이 뒤에서 자기를 두고 뭐라고 궁시렁거리는 것을 보고는 분명히 자기의 뒷담화를 하는 거라 생각해 더 이를 바득바득 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며칠 뒤 1018년 4월 5일 원정왕후는 현덕궁에서 사망하였고 화릉에서 장사를 지내었으며 시호는 원정으로 1027년 의회의 시호가 다시 추중되었습니다. 사후에는 큰 예우를 받아서
홀로 현하사의 초상화가 걸리게 되었으니 당시 현종이 원정왕후를 마지막까지도 얼마나 아끼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한편 원정왕후가 그렇게 죽고 나서 원하왕후는 자신의 아들 왕수가 왕음을 제치고 황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생각했고 든든한 친정을 갖고 있는데 이어 두 동생까지 궁에 데려온 원성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왕음에 뒤지지 않는 아들 왕수로 키우기 위하여 오로지 딸 효정공주, 천수전주와 아들 왕수의 양육에만 몰두했던 원하왕후에게도 큰 비극이 닥치게 되니 바로 왕수가 어린 나이로 사망하게 된 것이죠.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원하왕후를 보면서 원성은 감히 위로의 말조차 건네지 못했어요. 언니이자 엄마와 같던 원정왕후를 잃고 얼마 되지도 않아 아들까지 잃어버렸으니 원하왕후의 슬픔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그렇지만 원성은 원정왕후가 남은 유언이 있기에 슬픔에 빠져있는 원하왕후를 홀로 두지 못하고 용기를 내어 그녀의 처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도 원성을 미워했던 원하왕후는 그만 모진 말을 내뱉고 말죠. 도대체 여기 왜 오셨나이까? 내 꼴을 구경하러 오셨나이까? 이제 왕수가 죽어 없어지고 나니 왕음이 폐하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되겠군요. 얼마나 기쁘시옵니까? 마치 세상과 하늘이 황후를 위해서만 째깍째깍 돌아가는 것 같아 기쁘시옵니까? 라면서 심한 말을 내뱉었지만 원성은 그런 그녀의 말이 하나도 안 들린다는 듯 그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뚜벅뚜벅 걸어가 원하왕후를 와락 안아버리면서 말하길 그런 하등 쓸데없는 말씀 마시고 그냥 제 품에 안겨 우십시오. 제가 원정왕후 마마의 손톱 발톱만큼도 황후마마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아나 그래도 지금만큼은 제 품에 안겨서 그 슬픔을 다 토해내시면 내일은 좀 더 나은 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원하왕후는 원성왕후의 말을 듣고 그만 무장해제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마치 어린 아기라도 된 것처럼 그 품에 안겨 엉엉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밤이 지나 동이 틀 때까지 원하왕후는 원성의 품 안에서 울다 잠들었죠. 그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돈독해졌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류가 없었던 원하왕후의 딸 효청공주와 천수전주 그리고 원성왕후의 아들 왕음과 왕영은 마치 과거 현종과 원정, 원하왕후가 궁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놀았던 것처럼 사이좋은 사촌이 되어 궁 안을 누볐습니다. 현종과 원성왕후, 원하왕후는 이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았고 틈틈이 죽은 원정왕후를 떠올리며 극락왕생하였기를 기도하였답니다. 성종과 문화왕후 김씨의 딸인 원정왕후와 성종과 성종의 제3비인 연창공 부인의 딸인 원하왕후는 이복자매였습니다. 원하왕후는 현종과의 사이에서 아들 왕수와 효정공주, 천수전주 두 딸을 두었지만 왕수는 일찍 사망하였습니다. 원성왕후는 입궁 후 궁인 김씨로만 불리다가 1016년 현종 7년에 훗날 덕종이 된 장남 왕음을 낳은 후 영경원을 하사받았고 1018년 현종 9년 음력 7월 훗날 정종이 된 차남 왕영을 낳으면서 영경공주로 호가 올라가고 이후 1022년에야 뒤늦게 정식으로 왕비에 책봉된 것으로 나오며 그 이후 1028년 현종 19년 음력 7월 22일에 사망하여 명릉에 장사 지내고 태묘 현종묘에 부재되었다고 합니다. 원성왕후와 현종의 아들인 왕음덕종은 아버지 현종의 버금가는 인품과 능력을 보였지만 1031년 국왕이 되고 3년 만인 1034년 사망하였고 그 뒤 동생 차남 왕영이 즉위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